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 1년 6개월 만에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불똥이 튄 건데 현 정부보다 앞서 운명을 다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의 핵심 과제인 창조경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전국에 설립된 센터는 모두 18곳.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별 사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을 갖고 이 센터만 방문을 하면 그냥 제로 막 뒤집어 쓴 신데렐라가 딱 이 장소만 거쳐 나가면 완전히 그냥 아주 휘황찬란한 공주가 돼서 나간 듯이 그런 변신을 할 수 있게 아주 완벽하게 도와주셔서. 하지만 창조경제 사업에 최순실 그림자가 지나간 흔적이 드러나면서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센터 예산 20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광주와 울산도 예산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총 472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자금에 인력까지 투입해온 기업들도 경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면 걱정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무료 공간이다 보니까 비용에 대해서 좀 많이 타격을 받게 되면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 간판은 내리더라도 창업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순실 게이트 불똥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입주한 벤처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가 지연되고 각종 국책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 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야까지 영향을 받는 등 국정 공백이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공공기관장이 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기업 사장단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산림청 녹색사업단장과 한국전력기술 사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까지 무려 22명에 이릅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처럼 곧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30명을 훌쩍 넘게 됩니다. 공공기관 인사 공백은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까지 국민들로부터 하야 요구를 받고 있어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정부가 최순실 예산 재점검에 나서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국책사업 추진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도의 평창동계올림픽과 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최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은 예산 삭감이란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나 KTX 구미역 정차 추진도 정권 지지율 급락에 따라 추진 동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새마을운동 기념사업, 아시아 한류축제인 부산의 원아시아 페스티벌도 문화사업 예산이 축소되면서 갑자기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올해 3분기 서울 지역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756원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726원, 전국 평균보다 200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도입한 생활임금 이상 지급하는 곳은 20.4%에 그쳤습니다. 서울시는 3분기 알바 천국에 등록된 채용 공고 31만 3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6,989원이었고 이어 마포구가 6,956원, 강서구는 6,925원 순이었습니다. 부하 여직원들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문자 메시지 등으로 욕설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젊은 여경들을 상대로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압박하고 업무와 무관한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모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강등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감은 여경 상담 업무 등을 맡아 여경들을 보호해야 할 직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괴롭혔다며 여경들이 그동안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쉽게 피해를 털어놓지 못해 징계가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앙아메리카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협상 시작 1년 5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수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지난해 6월 협상에 들어간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니카라구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과테말라는 시장 접근, 원산지 등 일부 민감한 분야를 이번 타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양측이 상품 시장 부문에서 95% 이상의 높은 자율화율에 합의하면서 우리로서는 향후 중미 지역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커피와 설탕, 열대 과일 등 중미 측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를 약속했습니다. 개방 정도는 지난 8월 발효된 한 콜롬비아 FTA 수준입니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 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자동차 부품, 화장품, 의약품,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철폐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중미 국가의 정부 조달 시장이 개방돼 우리 기업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관련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류 콘텐츠 보호 등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목표로 법률 검토, 가서명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정은 우리나라와 중미 국가 중 한 개국 이상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면 발효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각국의 증시 폭락세는 당선 수락 연설 뒤 하루 만에 진정됐습니다. 대신 국내외 금리, 특히 장기 금리가 폭등하면서 채권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걱정스러운 점을 김종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9일, 국내에선 증시는 폭락했지만 채권값은 일제히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확대 전망에 채권 금리가 내린 건데 다음 날부터는 정반대였습니다. 만기 5년 이상 장기물 금리가 폭등하더니 이튿날부터는 3년짜리도 가세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리 급등 탓에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값의 손실이 세계적으로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170조 원대라는 추산도 있습니다. 모두 미국 재건을 내건 트럼프 당선 이내 대대적 재정 확대 전망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기간 감축 노력에도 여전히 적자가 6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미 연방정부 재정 상태에서 재정 확대란 국채 대량 발행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불황 속 금리 폭등이 한국에 불러올 위기입니다. 이미 부진한 투자 소비는 더 부진해지고 연말 1,300조 원에 도달할 가계부채는 부실화할 수 있는 겁니다. 통화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장 금리의 변동성이 과도해지면은 먼저 공개 시장 운영 수단을 통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필요하면 이제 이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서 대응할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발 금리 폭등 현상은 임박한 통상 공세와 함께 한국과 세계 경제에 초대형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 세수가 올해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올해 29조 1,800억 원에서 내년 30조 7,900억 원으로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 보고서에서 정부의 세입 예산이 과소축에 올해 실제 근소세 세수가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근소세 증가는 명목임금 상승 등도 원인이지만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지나치게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관심은 많지만 비싼 가격과 복잡한 공모 절차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 많습니다. 값싸고 쉽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렌터카 업계가 힘을 모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보조금, 또 충전 인프라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홍정환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전기차 구매 절차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보조금도 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롯데렌터카 등 국내 렌터카 업계와 전기차 장기 렌터카, 리스 상품 판매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렌탈 상품을 통해 전기차를 몇 년 동안 빌려 쓰다 인수하면 지자체 공모로 구매하는 것보다 10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공모 날짜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고 각종 서류 제출을 렌터카 업체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부와 렌터카 업계는 전기차 렌탈 상품 실적을 내년부터 연간 6,000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실제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장기 렌탈을 이용하심으로써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환경부는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차량 구매 시 전기차 렌탈 상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 구매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만큼 즉각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산하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장기 렌트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희 렌트카 전기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상이한 보조금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환경부는 지자체 보조금을 500만 원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동료 이외에 마땅한 행정수단이 없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개인 여가 생활로 많이 찾는 드론이 농업과 콘텐츠 사업 등 서비스 분야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 해당 산업들의 활력을 불어넣을 천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기술 시연회. 드론 한 대가 산악 지역에서 조난자 수색에 투입됩니다. 기체에 탑재된 센서로 이내 사람을 발견하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조난자가 버틸 수 있도록 구호 물품을 전달합니다. 구조대 도착 후에는 드론에 설치된 LTE 중계기를 통해 해당 지역 주변의 통신 품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해경은 68년 만에 나타난 슈퍼문 탓에 침수 피해를 입은 해안가 지역에 드론을 띄워 피해를 점검하기도 했는데 시연에서 선보인 기술들이 상용화하면 재난 구호 현장에서의 드론의 활용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교통 물류 분야에 집중됐던 드론 서비스 분야는 농업과 콘텐츠 제작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진과 영상 등 콘텐츠 제작 업체, 농업 관련 기업의 드론 활용도가 부쩍 늘었습니다. 올해 세계 전체 드론 시장은 1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4년 뒤인 2020년에는 34%가량 더 성장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드론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규제를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드론 산업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저희는 과감하게 즉시 철폐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요. 다만 드론 상용화가 가져올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는 여전한 걱정거리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혹시 최근에 홍대 앞 거리 가보신 적 있나요? 네, 아주 가끔 가봤는데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을 때 가기도 하고 예전에 대학생 때도 좀 갔던 것 같아요. 네, 대학생 때 다니셨다면 꽤 오랫동안 홍대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요즘 달라진 점이 있던가요?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작은 옷가게도 없어지고요. 별다방, 콩다방도 그전보다 많아진 것 같고요. 유명한 라이브 클럽도 하나둘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느끼는 바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홍대 앞을 자주 애용하셨던 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인데요. 원래 그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던 원주민들이 임대료가 올라서 오히려 쫓겨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 청년 창업과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집중적으로 핫키워드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네, 요즘 꽤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죠. 젠트리피케이션.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원래 뜻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영어로 신사를 뜻하는 젠트리는 고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하면 고급화하다, 신사화하다라는 개념인데요. 낙후된 지역을 고급화하다라는 뜻으로 파생이 됐지만 실제로는 임대료가 저렴한 낙후된 지역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이 지역이 발전하게 되면서 기존에 거주 중이던 원주민을 밀어내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싼 임대료를 주고 들어왔던 원주민들이 만들어낸 그 문화가 그 지역의 땅값을 올렸다는 건데 결국 그 이득은 고스란히 땅 주인들이 독점하게 되는 현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땅값이 오르면서 임대료도 덩달아 오르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규모 창업자들이 쫓겨나고 그 자리를 대기업 자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 또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미 발달한 상권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과거에는 홍대 앞을 주로 갔는데 요즘은 그 근방인 연희동 또 연남동 쪽을 더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도 또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연쇄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홍대에서 밀려나거나 혹은 높은 임대료 때문에 홍대에 진입하지 못한 젊은 창업자들이 이리저리 대안을 찾았는데요. 그래서 찾은 게 바로 연희동, 연남동이었습니다. 원래 주택가 지역이었던 곳인데 그 지역이 핫플레이스로 뜨면서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솟았다고 합니다. 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연복 셰프가 연희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임대료가 엄청 올랐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탑클래스 셰프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면 초보 창업자들은 정말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임대료가 오르는 이유가 사실 한국의 부동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홍대 주변 또 상수동과 연남동 일대 등기부등본 331건을 조사했는데요. 상수동의 경우에는 10년 사이에 외부에 거주하는 건물주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건물주들은 대부분 거액의 빚을 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런 건물주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투자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높이게 되고요. 결국은 일대 임대료를 다 같이 올리게 되는 일종의 나비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규모 차입금을 가진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리게 된 거군요. 자, 그런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임대료를 또 마구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안타깝지만 현재 그 법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 갱신 청구 기간 한도가 5년입니다. 그래서 임대한 지 5년이 지나면 건물주가 마음대로 임차인을 내쫓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5년으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고 장사가 될 만할 때쯤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또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1억 보증금에 월세를 300만 원을 낸다고 하면 환산 보증금은 4억입니다. 환산 보증금이 4억 이하일 경우에는 연 9%까지 월세를 올릴 수 있고요. 4억이 넘게 되면 건물주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보호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은 겁니다. 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더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년 9%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게다가 그렇게 5년이 지나면 마음대로 내쫓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법에 기댈 수는 없겠어요. 그렇죠. 선진국들은 이보다 더 강한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보통 9년에서 15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더 높은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 상가 임대차 보호에 대한 법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임대료를 마구 올릴 수 있고 임대한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과세도 하지 않으니 당연히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청년 창업인들의 성과를 송두리째 건물주들이 빼앗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외치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 허울 좋은 말 대신 현실성 있는 임대차 보호법이 마련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핫 키워드 젠트리피케이션이었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